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호롱아 씨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곳은 어디인지 아나요? 바로 한국등잔박물관입니다. 등잔박물관은 빛과 아주 관계가 깊은 곳이에요. 전깃불이 없던 시절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등잔, 촛대 등 옛 조상들이 사용하던 조명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소중한 문화유산들이지요. 잠깐! 친구들,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문화유산이란 우리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해서 앞으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을 문화재라고 하지요. 이런 문화재가 한국등잔박물관에는 2점이나 있다고 해요. 그중 하나를 만나볼 건데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빛나는 문화유산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다 함께 출발! 소망의 빛을 품은 화촉. 오늘 우리는 빛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고 화촉을 만드는 재료인 밀랍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전시실로 가서 화촉을 찾아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문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본 다음 나만의 밀랍초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일상에서 만나는 빛. 친구들, 우리 주변에서 빛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빛은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답니다. 낮에도 밤에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낮에는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햇빛을 만날 수 있고, 밤에는 반짝반짝 별빛과 은은한 달빛을 만날 수 있지요. 공기가 맑고 깨끗한 시골에서는 반딧불이의 빛도 볼 수 있었답니다. 옛날에는 이런 자연 속에서의 빛들만 있어서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깜깜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진 뒤에도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름을 담아 불을 켜는 데 사용한 등잔, 발명가 에디슨이 만들어낸 백열전구, 밀랍으로 만든 양초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빛을 만들었지요. 이렇게 빛은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의 빛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리한 빛인 인공의 빛,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을 담은 빛이 있었답니다. 소망의 빛을 내는 친구를 소개해 줄게요. 화초가! 안녕, 난 화촉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사람들은 나를 화초라고도 부르고 결혼의 의미로 말하기도 해. 그런데 왜 내가 소망의 빛을 담고 있냐고? 내 이름을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화촉의 화는 화려하다, 빛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촉은 초나 촛불을 의미하지. 그래서 나는 화려하게 빛나는 촛불이야. 옛날 사람들은 결혼식처럼 기쁜 날, 나를 사용했다고 해. 나에게 신랑 신부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불을 밝힌 거야. 그럼 나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나를 만들었어. 전깃불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초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주로 왕실에서 사용을 했었고, 일반 사람들은 큰 잔치나 결혼식이 아니고서는 초를 사용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조선시대에 왜 초가 귀했어? 내가 알려줄게. 나를 따라와봐. 친구들, 이곳엔 초를 만드는 재료인 밀랍이 있어. 어디 있을까? 이게 무슨 소리지? 윙, 윙. 저기 밀랍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어. 누군지 알겠니?
힌트를 줄게. 나는 꽃 속에 있는 달콤한 꿀을 좋아해요. 나는 엉덩이에 바늘 같은 뾰족한 침이 있어요. 맞아, 바로 꿀벌이야. 꿀과 꽃가루를 먹는 꿀벌만이 천연물질인 밀랍을 만들어내. 다른 곤충이나 과일잎을 먹고 사는 말벌은 나무 껍질을 이용해 집을 짓기 때문에 밀랍을 만들어내지 않지. 꿀벌은 꿀과 로얄 젤리 같은 액체를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재료로 집을 만들게 된 거야. 배에 있는 밀랍샘에서 밀랍 액체를 내뿜고 이것을 자신의 침과 섞어 집을 만들었어. 이 꿀벌 집이 바로 초를 만드는 재료인 밀랍이야. 아, 꿀벌들은 우리에게 달콤한 꿀도 나눠주지만 초를 만들 수 있는 밀랍도 나눠주는구나. 맞아. 이렇게 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꿀벌집이 필요했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벌을 기르며 꿀을 얻어내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직접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벌집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초가 귀할 수밖에 없었어. 밀랍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6kg의 벌집이 필요했대. 그런데 이 벌집이 어떻게 밀랍이 되는 거야? 밀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벌집을 준비해요. 벌집을 적당한 크기로 부수고 물에 넣고 끓여요. 보글보글. 벌집을 끓이면 찌꺼기가 떠오르는데 이 찌꺼기를 깨끗한 천으로 걷어내요.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의 과정을 반복하고 굳히면 꿀벌이 만들어낸 순수한 밀랍 완성!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밀랍을 얻을 수 있었구나. 초가 귀한 이유를 알겠어. 밀랍은 옛날부터 다양한 곳에 사용되었다고 해. 조선시대 의사였던 허준 선생님이 쓴 의학 역사책 동의보감의 기록을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밀랍을 배탈이 났을 때 약으로 먹기도 했고 피부에 상처가 나면 연고처럼 바르기도 했대. 우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이었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밀랍을 어떻게 초로 만들었어? 초는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었어. 바로 담금법, 굴림법, 주촉법이야. 담금법. 첫 번째, 담금법은 밀랍을 녹여 심지를 담갔다 빼내는 동작을 반복해 원하는 두께로 초를 만드는 방법이야. 두 번째, 굴림법은 평평한 판 위에 녹인 밀랍을 부은 후 굴대라는 긴 봉을 굴려 굴대 주변으로 밀랍초가 발리도록 굴려준 다음 굴대를 빼낸 뒤 심지를 꽂아 만들었어. 조선시대 밀랍초는 대부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지. 세 번째, 주촉법은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길쭉한 틀 안에 심지를 고정한 후 녹인 밀랍을 넣어 굳히는 방법이야. 옛날에는 대나무 마디를 잘라 틀로 사용했다고 해. 초의 심지도 다양했다고 해. 실이나 한지, 대나무, 기름 종이를 꼬거나 뭉쳐 사용하기도 했고 관솔이라는 것도 사용했는데 관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관솔이란 소나무 가지를 꺾으면 부러진 가지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송진이라고 하고 이 송진이 오랜 시간 소나무 안에서 굳어진 것이 바로 관솔이야. 관솔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기름과 같아서 불이 잘 붙었기 때문에 심지로 사용한 거구나. 맞아. 이번엔 초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초가 사용되었다는 건 통일신라 시대 궁궐내 연못인 안압지에서 초가위가 발견되어 이 시기에 초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 초는 소의 기름으로 만든 우지초, 돼지의 기름으로 만든 돈지초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밀랍으로 만든 밀랍초는 초 중에서도 최고라고 여겨졌어. 이런 초는 주로 왕실이나 궁궐 안에서
예식이나 제사, 예를 갖춰 치르는 행사를 할 때 사용했다고 해. 모든 사람들이 늘 옆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특별한 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지. 그럼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냐고? 아니, 일반 사람들도 초를 사용할 수 있었어. 바로 관혼상제가 있을 때만큼은 나라에서 빌려 사용할 수 있었어. 여기서 관혼상제란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긴 가정 행사야. 성인이 되는 날이나 결혼을 할 때, 누군가 죽어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를 말하지. 초는 때때로 씩씩하고 웅장한 분위기에 빛을 내고, 때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을,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소망을 담아 빛을 밝히기도 하였지. 이런 초는 구하기도 힘들었고 쉽게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 날에만 볼 수 있고,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진 밀랍초인 나는 결혼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지. 그래서 지금도 화촉을 밝히다 라는 말은 결혼식을 올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 이제 전시실로 가서 나를 직접 찾아봐. 출발! 꽃의 크기만큼 많은 행운과 복을 가져올 것 같아.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산수문양을 넣지 않았을까? 옛 사람들은 구름을 하늘의 신령이 타고 다니며 비를 내려주는 좋은 의미로 생각했대. 나만의 초 만들기. 양쪽 판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 말랑말랑하게 해주세요.
양초판에 붙어 있는 비닐을 떼고 조각도를 이용해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양초판 한쪽 끝에 심지를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잘라두었던 밀랍판을 여러 번 돌돌 말아주세요. 남은 양초판으로 바깥면을 꾸며주세요. 굴림법으로 만든 나만의 화촉 완성! 친구들, 초 만들기 재미있었나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며 오늘 함께 알아본 이야기를 정리해보세요. 이것은 결혼식 날 사용했던 초예요. 화려한 색과 아름다운 모란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게 특징이지요. 한국등잔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고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화촉을 만드는 재료예요. 벌집을 끓이면 얻을 수 있어요. 노란색의 달콤한 향기가 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에 박물관에서 또 만나요.